예, 10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격을 조정받는 경우가 있고 기간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8월에 대체적으로 조정인데 지금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으로 3,230선을 갑니다. 돈이 모이는 곳의 전략들 머닝 전략, 종목 이야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곽유정 JW 인베스트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곽 대표님과 함께 시장의 관심주,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두 종목을, 두 기업을 비교해 볼 텐데요. 글로벌 메가 히트 APR,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히트가 많죠. 화장품과 의료기기. 그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오늘 급등하고 있는 NC소프트입니다. 먼저 APR 얘기하기 전에 하면서요. 화장품이 수출도 좋고 실적도 좋고 주가도 엄청 올랐는데 최근에 사실은 변동성들이 좀 있었어요. 그죠? 네. 주가 급락하는 기업도 있고 화장품 섹터 동향과 함께 또 APR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화장품 섹터 관련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한 2, 3거래일 정도 시장에서 조정을 주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저도 이제 관련해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미 앞서서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기간 매도세가 지난 한 2주 정도 연속으로 이어진 모습들이 관측이 되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게 사실 한국콜마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수출 호조세이기 때문에 실적 자체만 봤을 때는 계속해서 역대급 분기 실적을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지금 조정을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난 이제 8월 7일 이제 기점으로 해서 품목별 관세 부과 소식이 들려오게 됐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품목에 대해서 10%에서 이제 15% 정도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제 미국항 관련 이슈가 나온 영향이 저는 좀 더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화장품 섹터 쪽의 동향을 봤을 때 작년에 화장품 섹터가 한번 크게 상방으로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화장품 섹터 하면은 한한령 해제 관련 수혜주로 엮여서 중국향 모멘텀이 컸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기점으로 미국, 일본향 모멘텀이 굉장히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갔었고 올해 역시도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올해는 여기에다가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더 더해지면서 화장품 섹터의 상승세를 이제 견인한 그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주가상 또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됐었던 걸까요? 이제 수출은 호조세인데 이런 관세부가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주가 조정의 명분이 됐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화장품 섹터 전반적인 조정이 나왔었던 게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에 기대치에 못 미쳐서 주가가 변동성이 있었지만 큰 흐름상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화장품은 조정 시 매수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은 상황입니다. APR 얘기하겠습니다. APR은 정말 한국 화장품의 역사나 주가를 좀 새롭게 쓰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APR은? APR이 확실히 지금 그래도 화장품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화장품 섹터들이 조정을 준 거는 조정일 뿐이다라고서 분석하는 게 그런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결국에는 대장주가 살아있으면은 주가는 또 다시 뒤따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장품 전반적인 뷰티 업종에서 봤을 때 APR이 아모레퍼시픽을 지금 현재 꺾고 시가총액 1위에 지금 등극한 상황이죠.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정도 가량 차이가 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PR 하면은 가정용 미용기기 최강자이기도 하지만 화장품 브랜드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이프릴 스킨과 포멘트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일단은 가정용 미용기기 쪽에서 최근에 매출 퍼포먼스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난 2분기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한 80%에 이를 정도로 지금 해외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올 2분기 기준으로 미국 수출향 매출액이 비중 한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 부과 이슈가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APR은 전거래 기점으로 약간 좀 차익 실현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APR을 매매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수익 중이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조금 이제 중립적인 관점으로 보시고요.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화장품 섹터도 전반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고 오늘도 약간 좀 숨고르게 하는 구간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일부 좀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 동향을 살펴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NC소프트인데요.
게임주 전체적으로도 사실 뭔가 좀 큰 기대가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특별히 NC소프트는 옛날에 대장주의 지위를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지 오래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관심이 없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지금 좋게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강하게 오르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51억 원이 나왔는데 시장의 컨센은 55억 원이었습니다. 뭔가 이제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변화의 시작이냐 이걸 이제 궁금해할 거 아니겠어요? 투자자들은. 네, 그러니까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진 네. 상태였기 때문에 예.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NC소프트가 진짜 매출액이 계속해서 급감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적자를 냈을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는데요. 올해는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도 그럴 게 최근에 이제 매출 동향을 봤을 때 사실 모바일 PC보다 모바일 쪽 매출액이 계속해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장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리니지 M 쪽에서 계속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봤을 때도 리니지 M이 여전히 순위를 톱3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중국 판호 허가 발급도 지난해 6월 달에 허가받은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바일 게임 쪽에서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고요. 또 조만간 또 게임스컴이라는 또 글로벌 대형 게임 행사가 열리게 되죠. 여기에도 이제 그 NC소프트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비공개 시연이긴 하지만 하반기 그 신작 기대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온 2와 LLL이라는 게임을 시연을 하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흥행 기대감을 좀 더 키워나간다면 게임 종목들의 사실 본질은 실적도 중요하지만 신작 신작이죠. 모멘텀이 예.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NC소프트가 지금 현재 굉장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주가가 20만 원대인데 그래도 올 하반기에는 30만 원대까지 예. 주가 상방 흐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확대 의견 주셨습니다. NC소프트는 100만 원 가던 주식이죠. 지금 20만 원대인데요. 누가 보면 뭐 5대 1로 애뿐한 줄 알겠어요. 네, 그만큼 사실은 이제 기업이 방향성을 사실 좀 잃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 네, 시프트업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대장주로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올라왔다고요. 크래프톤은 또 최근 약세고 NC소프트 오늘 실적 모멘텀으로 8%가량 오르는데요. 비중 확대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준비하신 소개해 주실 유망주는 어떤 겁니까? 네, 저는 이제 계속해서 하반기 이제 모멘텀 중에서 비만 치료제 계속 주목을 하고 예.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은 뭐 화장품 종목들 주가 조정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또 예뻐지는 거의 본질은 또 다이어트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특히 여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또 실적 모멘텀을 타고 있는 종목 했을 때 유통주 블루엠텍을 꼽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블루팜 코리아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병원이나 의원, 약국 쪽에 그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사실 백신 판매량이 굉장히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요즘에는 미고비 쪽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마운자로가 국내에 상륙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미고비가 비만 치료제 시장 우리 국내에서는 70% 정도 지금 시장 점유율을 다루고 있는데 금액이 비쌉니다. 초기에는 80만 원대였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40만 원대까지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운자로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용량별로 차별화해서 가격대를 이제 구축하겠다라고 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만큼 그러면 또 초기 진입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의 수요도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흐름들로 봤을 때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 그럼 유통주 쪽으로 블루엠텍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블루엠텍 같은 경우에는 쿠팡처럼 의약품 당일 배송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블루엠텍 가격적인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60일선 구간대 돌파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지난 이제 갭 하락으로 떨어졌었던 7,000원 구간대까지는 단기 상승세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는 7,000원 구간으로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통의 뭐 한계점들을 좀 제시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만요. 예, 화장품 경우 뭐 실리콘2 같은 경우 사실 그런 거를 극복하고 그죠. 주가가 엄청 올랐는데요. 블루엠텍 주목해서 보자고 관심주로 말씀하셨습니다.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